입으로 빨아들일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호흡을 몰아쉬는 시아버지, 잦아드는 숨소리. 여름 햇살은 가혹하게 내리쬐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순간 수진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체면도 망설임도 없었다. 왜 며느리인 수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훌륭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여름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시골집 마당을 달구고 있었어요. 아스팔트가 녹을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 매미들은 목청껏 울어대고 있었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평범한 여름날이었어요. 수진이 빨래를 널기 위해 뒷마당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 상호가 감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오른쪽 발목에는 선명한 상처 자국 2개가 보였죠. 뱀에게 물린 흔적이 분명했어요. 시아버지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평소 붉었던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해져 있었어요. 시아버님, 수진이 다급히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거친 숨소리만이 가쁘게 들려올 뿐이었죠.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핸드폰은 산골이라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고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이웃집들은 모두 농사일로 나가고 없었고 적막한 시골 마을에는 수진과 쓰러진 시아버지만 남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거칠게 헐떡이시던 숨소리가 이제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해져 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수지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뱀에게 물렸을 때는 독을 빨아내야 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런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보수적인 시골 정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시아버지는 어색해하는 수진을 위해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죠.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된장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낯선 시댁에서의 불안함을 달래주었죠. 신혼 초 수진이 아직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울고 있을 때도 시아버지는 말없이 수진 곁에 앉아 계셨어요. 천천히 하면 돼. 누가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라며 다독여주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 수진에게는 친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분이셨어요. 작년 겨울 수진이 독감으로 며칠 앓아누웠을 때도 시아버지는 매일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아들놈은 요리를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라며 투덜거리시면서도 수진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전복을 사오시고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우려내신 그 깊은 맛. 그런 시아버지가 지금 수진의 눈앞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었어요.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수진의 온몸은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수진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소보다 차갑고 축축했죠.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시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시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어요. 다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어요. 그때 문득 수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감나무 주변에는 뱀이 지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풀도 밟힌 자국이 없었고 뱀이 숨을 만한 곳도 마땅하지 않았죠. 감나무 주변은 항상 시아버지가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곳이었는데 이상하네. 뱀이 물었다면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수진이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헐떡이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네, 시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체온을 전해주려 했어요.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수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망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응급처치법을 기억해내려고 애썼어요. 뱀독은 입으로 빨아내야 한다는 말이었죠. 할머니는 옛날 농촌에서는 그런 일이 흔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체면을 따질 수는 없었죠. 지금 이 순간 시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입으로 해드릴까요? 시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의식이 있다는 뜻이었죠.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시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수진의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그늘진 곳으로 옮기려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마당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작은 하얀색 약봉지였는데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항암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지 자체도 일반 약국에서 주는 것과는 달라 보였어요. 큰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처방봉지였거든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항암제?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건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님, 이런 병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움직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건강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약 먹는 것도 거부하시던 분이었는데 항암제를 드시고 계셨다니. 수지는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처방전에는 환자명 박상우라고 적혀 있었고 병원 이름도 낯선 곳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큰 병원이었죠. 지역의 유명한 암센터였어요. 처방 의사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종양내과 전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먼 병원까지 가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을까? 수진의 의문이 깊어졌어요. 동네에도 병원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혹시 동네 사람들 눈에 띌까봐 일부러 멀리 가신 건 아닐까요? 그때 수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약봉지 뒤편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박 씨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는 메모였어요. 글씨체를 보니 상당히 급하게 쓰신 것 같았어요.
박씨라니. 혹시 박씨 아주머니를 말하는 건가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시면서 시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왜 그분에게는 알리면 안 된다는 걸까요? 두 분은 거의 친형제처럼 지내셨는데 수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시아버지와 박씨 아주머니 사이에 뭔가 복잡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박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병을 알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수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수지는 평소 시아버지와 박씨 아주머니의 관계를 떠올려 봤어요. 두 분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매일 아침 박씨 아주머니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시면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웃으시곤 했어요. 영자야,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지난 추석 때는 박씨 아주머니가 혼자 명절을 보내시게 되자 시아버지가 직접 모셔다가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했었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뭘 그래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던 시아버지.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병은 숨기시는 걸까요? 지난달에는 박씨 아주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을 때 시아버지가 직접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다 드리기도 했었죠. 옆집 사리가 이런 거지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심지어 새벽에 열이 많이 나신다고 하자 응급실까지 모시고 가셨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 두 분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까요? 수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지만 지금은 시아버지의 생명이 더 급했어요. 약봉지를 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약봉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처방 날짜를 보니 이미 3개월 전부터 항암제를 복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3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가족들 몰래 혼자서 암 치료를 받아오셨다는 뜻이었죠. 그것도 매주 2번씩 서울까지 가시면서 말이에요. 시아버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는 수진도 알고 있었거든요. 친정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을 때 그 고통을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메스꺼움, 탈모, 극심한 피로감. 그런 힘든 치료를 혼자서 묵묵히 견뎌내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치료비 때문이었을까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는 시아버지께 항암 치료비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예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셨던 걸까요? 수지는 지난 몇 달간의 시아버지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신 것 같았고 식사량도 줄어드신 것 같았어요. 가끔 화장실에서 나오실 때 얼굴이 창백하신 적도 있었고 밤에 잠 못 이루시는 소리도 들렸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시아버님, 왜 혼자서만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죠.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뱀독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항암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응급처치부터 해야만 했죠. 수지는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주머니에 다시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약봉지를 만지는 순간 뭔가 딱딱한 것이 더 만져졌어요. 이건 뭐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꼭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가까스로 눈을 뜨시더니 수진의 손목을 붙잡으셨어요. 수진아.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부탁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시아버님. 수진이 대답했어요.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약봉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응급처치부터 해야 해요. 시아버지의 비밀을 지켜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에 가까웠던 거예요. 마치 죄책감 같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설마 수진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생명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시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수진아.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런데 박씨 아주머니의 손길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름 날씨인데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수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시아버지의 상태가 더 중요했어요. 시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의식도 거의 잃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이웃집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일터에 나가고 없었어요. 핸드폰도 전파가 약해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셨는지,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때 시댁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정했을 때 시아버지는 직접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해주셨어요. 수진이 고향 생각에 울고 있을 때는 말없이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시기도 했고요. 수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시아버지의 발목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름 오후의 매미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일까요?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의 이상한 반응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아버지의 발목 상처 쪽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시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할 수 있다고 되뇌며 용기를 냈어요. 괜찮아, 수진아. 천천히 해.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상처 부위에 코를 가까이 대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일반적인 상처에서 나는 피 냄새와는 달랐어요.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입술을 상처 부위에 댔을 때 역겨운 피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쓰고 이상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참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입안 가득 써느라고 이상한 액체가 고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상처라면 이렇게 많은 액체가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마치 뭔가가 인위적으로 주입된 것처럼 계속해서 이상한 액체가 나왔어요. 수지는 의문을 품었지만 계속 빨아내야 했어요. 뱉어내, 빨리. 박씨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수지는 독을 뱉어내고 다시 빨아냈어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워졌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 독을 빨아내는 동안 시아버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거든요. 얼굴색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새하얗던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다행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박씨 아주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지는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포착했어요. 안도라기보다는 실망 같은? 마치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왜 실망하시는 거지?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시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수진은 계속해서 독을 빨아냈어요. 입안이 얼얼해지고 혀끝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호흡도 안정되고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지만 점차 또렷해져 갔어요. 수진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시아버지가 가까스로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계셨어요. 네, 시아버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수진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눈물이 또 글썽거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입안에서 뭔가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맛이 났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회복 속도도 너무 빨랐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무리 응급처치를 했어도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했거든요. 그래, 맞아. 내가 전화할게. 박씨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하지만 전화를 거는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침착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떨리실까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하고 계셨죠. 그런데 깨어나실 때마다 수진을 보시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수진아. 시아버지가 가까스로 불렀어요. 네, 시아버님. 괜찮아요. 곧 병원에 가실 거예요. 수진이 다독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뭔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힘이 부족하신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지는 시아버지가 박씨 아주머니를 향해 이상한 눈빛을 보내시는 걸 봤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평소 박씨 아주머니를 가족처럼 대하시던 분이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실까요? 박씨 아주머니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돌리셨어요. 마치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것처럼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수진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있는 건가? 수진의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은 왜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걸까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시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죠. 전문적인 손길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네, 며느리예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무엇에 물리셨는지 아세요? 뱀인 것 같아요. 발목에 상처가 있어서 수진이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이 시아버지의 발목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뱀에게 물린 상처치고는 좀 이상한데. 구급대원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뱀에게 물리면 독리, 자국이 더 깊고 간격도 다른데 이건 좀 다르네요. 마치 주사 바늘로 찔린 것 같은. 구급대원이 중얼거렸어요. 수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주사 바늘? 혹시 뱀에게 물린 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그럼 이 상처는 대체 뭐란 말인가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구급대원님, 지금은 그런 거보다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아, 네. 맞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구급차로 옮겼어요. 수진이 구급차에 함께 타려고 하는데 박씨 아주머니가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너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좀 쉬어.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게. 아주머니의 제안이었지만 뭔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 곁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가자. 박씨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지만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수지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모든 게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의 숨겨진 항암제부터 시작해서 박씨 아주머니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구급대원이 말한 주사 바늘 흔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가시고 수진과 박씨 아주머니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표정이 밝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님,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뱀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건 사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위험하다고요? 네, 독이 입안의 상처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오히려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약간 이상해졌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뱀독 반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일반적인 뱀독과는 성분이 다르네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뱀독이 아니라면 뭐라는 거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연독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연독이 아니라면 혹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독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건 독성학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상우가 누군가한테 당한 거라는 말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가 단순히 뱀에게 물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럼 범인은 누구인가요? 일단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관찰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의사가 가고 나자 박 씨 아주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뱀에게 물린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도 종종 틀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수지는 박 씨 아주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 덮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면서? 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말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까지요.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민수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박 씨 아주머니가 수진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수진아, 민수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 추측으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 그냥 뱀에게 물렸다고 하지. 박 씨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왜 박 씨 아주머니는 이 일을 단순한 사고로만 몰고 가려고 하실까요? 30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뛰어오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어떠세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다행히 위험은 넘기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수진이 대답했어요. 정말 뱀에게 물린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이 의사가 한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박 씨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뱀에게 물렸어. 수진이가 도와줘서 큰일 안 났지. 박 씨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응급처치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입으로 독을 빼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위험하셨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왜 그런 걸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민수야. 박 씨 아주머니가 민수를 말렸어요. 수진이가 너 아버지 살린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일은 수진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 생명이 위험했어요. 나는 그냥 구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건 알지만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그때 수진이 의사가 한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게 보통 뱀독이 아닐 수도 있대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진이 의사의 설명을 자세히 전했어요. 자연독이 아닐 가능성, 정밀 검사의 필요성까지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그런 말 믿지 마. 의사들도 가끔 틀려. 하지만 민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수지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시아버지를 상호라고 부르시던 박 씨 아주머니가 민수 앞에서는 네 아버지라고 하고 계셨거든요. 박 씨 아주머니, 평소에는 시아버님을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순간 당황하셨어요. 그게 뭔가 이상해요.
왜 갑자기 말씀을 바꾸세요? 민수도 수진의 말을 들으며 박씨 아주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수진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이상해서요. 그때 수진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항암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님 주머니에서 항암제 봉지를 발견했어요. 3개월 전부터 치료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수진이 약봉지에서 본 메모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박 씨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박 씨 아주머니에게 집중됐어요.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런 건 모르겠어. 상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박 씨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수진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박 씨 아주머니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진의 머릿속에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들, 의사의 말을 듣고 당황했던 모습들. 혹시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설마 5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시아버지를 구해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수진의 마음에 심어져 있었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영자가 요즘 자주 내 건강을 물어본다. 보험은 잘 유지하고 있느냐고, 혹시 병원에 다니는 것은 아니냐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시아버지도 박 씨 아주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보험 유지에 대해 자꾸 확인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던 것 같았어요. 더 읽어보니 최근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영자가 내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자꾸 권한다. 특히 종합검진을. 왜 그럴까?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라고 했는데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일기의 가장 최근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영자가 오늘도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가족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불길한 기분이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박 씨 아주머니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문서들이 나왔어요. 박 씨 아주머니에게 받은 돈의 차용증, 그리고 집 담보 관련 서류들. 정말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리셨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차용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자율이 은행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상환 조건도 매우 관대했어요. 마치 갚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인 것처럼. 수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 씨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수진이 서랍을 정리하려는데 맨 아래쪽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안에는 박 씨 아주머니가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주고받은 것들이었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상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보험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돼.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가장 최근 편지는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곧 편해질 수 있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박 씨 아주머니의 편지들과 시아버지의 사고가 이렇게 일치할 수가. 수지는 박 씨 아주머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뭔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수지는 동네 정미소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동네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김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70년을 사신 분이라 모르는 일이 없으셨어요. 수진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어머, 수진이 아니야? 어제 상우가 큰일 났다면서? 어떻게 됐어? 수진이 대답했어요. 다행히 위험은 넘기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김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다행이야. 박 씨가 전화로 알려줘서 놀랐지 뭐야. 수진이 기회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할머니, 박 씨 아주머니와 시아버님이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아세요? 김할머니의 눈이 반짝이며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둘 말이야?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젊었을 때부터요? 김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그럼 박 씨가 이 동네로 시집와서 살 때부터니까 벌써 40년도 넘었지. 수진이 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런데 박 씨 아주머니 남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김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할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양반 일찍 돌아가셨어. 20년도 더 전에. 교통사고였어. 그때 박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애들도 어리고. 수진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럼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셨군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상우가 많이 도와줬지. 농사일도 도와주고 애들 학비도 보태주고 정말 형제 같은 사이였어. 김할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시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이에요. 김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상황이 바뀌었지. 상우가 농사를 크게 망쳤잖아. 그때 박 씨가 도와준 거야.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김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혀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지.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하다니.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요? 김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응. 상호 빚 갚으려고 자기 집을 담보로 내놨어. 박 씨 큰아들이 성공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 그 돈으로 상호를 도와준 거야. 수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시아버지를 도와주셨다니. 그럼 보험 수익자로 정해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박 씨 아주머니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박 씨 아주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시지 않았어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상하다니? 별로 그런 건 못 느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때 김할머니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아, 그런데 요즘 박 씨가 자주 외출하더라. 어디 가느냐고 물어봐도 그냥 볼일 있다고만 하고. 수진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자주 외출하신다고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응,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집에만 계시던 분인데 수진의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어디를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 걸까요? 그날 오후 수진은 병원으로 시아버지를 문병하러 갔어요.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계셨고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수진이 발견한 증거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신 모습이 더욱 안쓰럽게 보였어요. 항암 치료에 후유증도 있으셨을 테고 어제의 충격도 있으셨을 텐데. 시아버님,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니 여전히 차갑고 약해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어. 수진아,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수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 말했어요. 시아버님, 항암제 드시고 계신 거 알았어요. 어제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걸 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예상하셨던 일인지 그렇게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시아버님 방을 정리하다가 보험 증서도 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보험 증서까지.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께 5억을 빌리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아주머니로 정하신 거군요.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복잡한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수진을 붙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진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제 일, 정말 뱀에게 물린 게 아닐 수도 있어.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설명했어요. 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내 뒤에서 뭔가를 찔렀던 것 같아. 뱀에게 물린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에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자신이 의심하던 것과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아버님, 혹시 박 씨 아주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해지며 물었어요. 왜 영자 얘기를? 수진이 말했어요. 시아버님 일기도 읽었어요. 아주머니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일기까지. 그럼 다 안 거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상한 걸 더 발견했어요. 시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뭘 발견했는데? 수진이 설명했어요. 아주머니가 보낸 편지들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곧 편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편지를. 나는 그런 편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시아버님 서랍 맨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혹시 아주머니가 시아버님 몰래 넣어두신 건 아닐까요? 시아버지가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진아, 사실은 나도 최근에 영자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자꾸 내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보험은 잘 유지하고 있느냐고 묻고
수진이 물었어요. 그래서 일기에 불길하다고 쓰신 거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설마 나를 해치려고 할 줄은.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진아, 혹시 영자가 너에게도 해를 가할지 모른다. 조심해야 해.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에게요? 왜요? 시아버지가 설명했어요. 네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내 병도, 보험도, 그리고 어제 일도. 영자 입장에서는 네가 방해가 될 거야.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영자는 어릴 때부터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걸려 있으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 아주머니가 시아버님을 해치려고 했던 건가요? 시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마도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있으니까 답답했을 거야.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박씨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박씨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상호야, 어떻게 지내? 하지만 수지는 느꼈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뭔가 날카롭고 계산적인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수진을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박씨 아주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박씨 아주머니가 과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병원 밥이 맛없을 텐데 이거라도 드셔요.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고맙네요. 하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수지는 직감했어요. 이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어제 일과 관련이 있다고. 박씨 아주머니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어제 고생 많았지? 집에 가서 좀 쉬어. 수진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시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고생하면 안 되지.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아래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수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의혹을 확실히 풀어야겠다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증거를 찾아야만 했어요.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봤던 박씨 아주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의 이상한 기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들. 정말 박씨 아주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수지는 시아버지 방으로 다시 향했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서랍장을 다시 뒤지던 중 수지는 작은 틈새에 끼어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낡은 휴대폰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몇 년 전까지 사용하시던 구형 모델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왜 여기에? 시아버지가 새 휴대폰으로 바꾸신 후에도 왜 이걸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전원을 켜보니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대부분은 집 전화나 동네 지인들 번호였는데 한 번호만 유독 자주 나타났어요. 박영자, 박씨 아주머니의 번호였어요. 그런데 통화 빈도가 정말 이상했어요.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상한 건 모두 박씨 아주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는 거예요. 수진이 통화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아버지가 항암 진단을 받은 시기와 박 씨 아주머니와의 통화가 급격히 늘어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마치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병을 알고 난 후부터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녹음 파일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실수로 녹음 기능을 켜놓으신 것 같았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호야, 이번만 잘 넘어가면 우리 둘 다 편해져.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영자야,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수진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두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의심한다고 한수진이는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된 일인데. 네가 나한테 진 빚을 생각해봐.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시아버지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게. 박 씨 아주머니가 끊어서 말했어요. 가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왜 나한테만 의지하겠어? 민수도 수진이도 네 병 이야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수진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가족들이 등을 돌릴 거라고 세뇌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박 씨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간단해. 네가 좀 아픈 척하고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보험금도 받고 빚도 갚고 모든 게 해결돼. 수진이 깨달았어요. 어제 시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뱀에게 물렸다는 것도 모두 연극이었던 거예요. 박 씨 아주머니가 꾸민 일이었고 시아버지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보험 사기라면 왜 시아버지가 그렇게 망설이셨을까요? 그리고 박 씨 아주머니의 말투가 너무 위협적이었어요. 수지는 다른 녹음 파일들도 확인해 봤어요. 한 달 전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하고 있었어요. 상호야, 네가 정말 힘들다고 했잖아. 항암 치료도 힘들고 빚 생각하면 잠도 안 온다고. 그럼 차라리 시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영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왜? 어차피 시한부 선고받은 거나 다름없잖아. 그럼 차라리 의미 있게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수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절망을 이용해서 정말로 죽음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실제 살인을 생각했던 거죠. 더 최근 녹음을 들어보니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번 주에 실행할 거야. 내가 준비한 약물을 쓰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래야 하는 거야? 박 씨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살아있는 한 빚은 절대 못 갚아. 그리고 항암 치료비도 계속 들어가고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수지는 녹음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어제 일이 정말 계획대로 진행된 걸까요? 그럼 자신이 독을 빨아낸 건 혹시 자신도 위험에 빠뜨리려던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요? 수지는 휴대폰을 더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어요. 내일 실행한다. 준비 다 됐으니까 걱정 마.
수진이도 함께 처리하면 더 완벽해질 거야.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자신도 표적이었던 거예요. 박 씨 아주머니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살아남았고 자신도 무사했거든요. 그럼 박 씨 아주머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수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약물에 대해 알아봤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언급한 약물은 정말로 존재했고 소량 사용하면 뱀독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과량 사용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어요. 어제 자신이 빨아낸 것이 정말 그 약물이었다면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도 중독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박 씨 아주머니의 계획, 시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험까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어요.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제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박 씨 아주머니와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만 잘 넘어가면 우리 둘 다 편해져.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왜 그렇게 망설이고 계셨던 걸까요? 수지는 아침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계속 그 녹음 파일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집 앞으로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평범한 방문객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수진이 창문으로 지켜보니 그 남자가 집 주변을 서성이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저기, 길을 잃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길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그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혹시 시아버지나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박 씨 아주머니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수지는 혹시나 해서 동네 상점가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거기서 CCTV를 관리한다고 들었거든요. 평소에는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중년 남성 직원이 계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혹시 우리 동네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집 앞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직원이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부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CCTV 영상은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이요. 시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것 같아서 그래요. 수진이 시아버지 사고와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하고 정말 간절히 부탁하자 직원이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그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영상은 가져가실 수 없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날부터 집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가 쓰러진 날의 영상이었어요. 그 남자가 박 씨 아주머니와 함께 나타났다가 시아버지가 쓰러진 후에 재빨리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수진이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확대해서 보니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그 남자가 박 씨 아주머니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작은 병 같은 것이었는데 너무 멀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정말.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말했어요. 조금 더 확인해보고 결정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CCTV 영상을 생각하며 모든 걸 정리해봤어요. 시아버지의 녹음 파일, 보험 증서, 그리고 이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낯선 남자도 연루되어 있었고요. 가장 무서운 건 그 계획에 시아버지의 목숨이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위험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정말 박 씨 아주머니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동안 시아버지를 그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지는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수지는 CCTV에서 본 낯선 남성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박 씨 아주머니와 함께 나타났다가 시아버지가 쓰러진 후 재빨리 사라진 그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 수지는 그 영상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남자가 박 씨 아주머니에게 작은 병을 건네주는 장면이 특히 신경 쓰였거든요. 뱀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보였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 씨 아주머니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만 했거든요. 박 씨 아주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는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수진이 문을 두드리자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어제 우리 집 앞에 온 그 남자분 누구예요?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남자 말이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와 함께 있던 남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내 조카야. 보험회사에서 일하거든. 수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보험회사요? 그럼 시아버님 보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 씨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상호 보험 처리를 도와주려고 왔었어.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보험 처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진이 따져 물었어요. 아주머니, 시아버님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보험 처리요? 박 씨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바꿨어요. 아, 그게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수지는 박 씨 아주머니의 거짓말을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제 그 남자가 뭘 주었나요? 박 씨 아주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복잡한 일이야. 수진이 기다리자 박 씨 아주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상호가 5억이라는 큰 돈을 내게 빌렸잖아.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 보이더라고. 수진이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박 씨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보험이야.
상호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을 받아서 빚은 깨끗이 정리되는 거지.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시아버님을 일부러 박 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자연사를 기다리려고 했어. 암 환자니까.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 수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박 씨 아주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내 조카한테 상의했지. 어떻게 하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독을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맞아. 뱀독처럼 보이는 약물이야. 조카가 구해온 거지. 수진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시아버지의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박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네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네. 수진이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박 씨 아주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원래는 상호만 처리하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캐묻고 다니니까 곤란해졌어. 수진의 손에 든 것은 어제와 같은 작은 병이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네도 함께 가야겠어. 네가 살아있으면 내 계획이 다 틀어지거든. 수진이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자신도 표적이었던 거예요. 박 씨 아주머니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수진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설마 정말. 박 씨 아주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상호한테서 받을 보험금이 5억이야. 그 돈이면 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미안하지만 네가 방해할 순 없어.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그동안 시아버지를 도와준 것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기였던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박 씨 아주머니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뒤로 물러서면서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수진이 간절히 호소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빚은 천천히 갚으시면 되잖아요. 박 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수지는 박 씨 아주머니의 눈에서 완전히 냉정해진 모습을 보았어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따뜻한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나도 살아야 하거든. 수진이 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순간 박 씨 아주머니가 수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디 가려고? 이미 늦었어. 수진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놓아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 외진 곳에서는 수진의 목소리가 닿을 곳이 없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그것을 알고 이곳으로 수진을 불렀던 거였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 수진이 간신히 박 씨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 한가운데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가 문을 막아서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독이 든 병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거 한 방울이면 끝이야. 고통스럽지도 않을 거야. 수진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봤어요. 뭔가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때 수진은 탁자 위에 놓인 박 씨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보았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재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112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가 더 빨랐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발. 시아버님은 아주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박 씨 아주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가족? 진짜 가족이었다면 나한테 5억이나 되는 빚을 지우지 않았을 거야. 수진이 필사적으로 설득했어요. 시아버님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예요. 농사가 망쳐서. 박 씨 아주머니가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변명하지 마.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수지는 박 씨 아주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가 온 거야? 수진도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차가 집 앞에 서는 소리였어요. 혹시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박 씨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끝내야겠어. 하지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씨 아주머니 계세요? 수진이가 여기 왔다고 들었는데.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어요. 민수가 자신을 찾아온 거였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수진을 쳐다봤어요. 이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민수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있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머니, 안에 계시죠? 수진이 차가 밖에 있는데요. 박 씨 아주머니가 수진을 노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네 남편도 같이 죽는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박 씨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평소처럼 밝게 말했어요. 어머, 민수야. 왜 이렇게 늦게? 민수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수진이를 찾고 있어요. 혹시 여기 왔다가 간 건가요? 박 씨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어요. 수진이? 여기 안 왔는데? 왜? 민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차는 밖에 있는데. 수진은 거실 구석에 숨어서 민수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가 계속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화장실에라도 가셨나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 안 왔어. 다른 데 갔을 거야.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의 차가 밖에 있는데 사람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박 씨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수진이 용기를 내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기 있어요. 민수가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구석에 숨어 있는 수진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수진아, 왜 거기에? 박 씨 아주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독병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다 틀어졌네.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왜 수진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박 씨 아주머니가 시아버님을. 민수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뭐라고요? 수진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사고가 실제로는 박 씨 아주머니가 계획한 살인이었다는 것,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제거하려 했다는 것까지.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그런 건가요? 박 씨 아주머니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5억이라는 돈이 필요했어. 민수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정말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박 씨 아주머니가 변명하며 말했어요. 나도 살아야 하거든. 그 나이에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갚아?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박 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민수가 단호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였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박 씨 아주머니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시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하셨어요. 수지는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영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 수진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시아버님도 피해자세요. 아주머니가 시아버님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빚을 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민수도 곁에 와서 앉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빚은 저희가 천천히 갚아나갈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런 부담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아버님,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셨을까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병원 정원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시아버님, 항암 치료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수가 덧붙여 말했어요. 박 씨 아주머니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앞으로만 보고 살아야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달 후, 수진은 다시 그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민수가 함께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 아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제는 좋은 추억만 만들어야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이곳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곳이에요. 민수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시아버지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족이 함께하면 가능해지는구나.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했어요.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시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어. 정말 고마워. 민수도 말했어요.
우리 세 명이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진짜 가족이 된 거였어요. 달이 뜨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소중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시아버님처럼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함께하면 못 이겨낼 일이 없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